안녕하세요. 니르 연구소의 니르 이한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잠재적 위험 체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이 되면서 제가 이제 좀 간과를 했던 것 같은데 그냥 이벤트로만 보고 있었는데 가장 큰 위험이었더라고요. 그때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되는 시점에 기간과 연기금이 약 3조치를 LG 에너지 솔루션을 샀고요. 당일날 그 기간과 연기금 총합이 1조 8천억치 정도를 매수를 했으니까 1조 2천억치 매도가 나왔어요. 그때가 가장 리스크가 컸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외국인 같은 경우에 목요일도 그렇고 금요일도 그렇고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숏 포지션을 제대로 취하면서 매도만 하루 종일 치면서 94포인트 정도 하락을 시켰고요. 금요일 날은 이거의 반대 방향으로 매수만 하루 종일 하면서 약 한 45포인트, 48포인트까지 상승직이고 둘 다 장마감의 선물을 던져버립니다. 이거를 물량을 그대로 기관들이 다 받았고요. 사실상 진짜 자금력으로 찍어 누르는 하루였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목요일은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일이었고요. 금요일은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다음 날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날은 사실상 우리나라 지수에 큰 위험이 있는 날이었죠. 이게 개별 기업 위험이 시장 전체 위험으로 전파되는 그런 시점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하락이 아마 정점인 조정 시점이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향후 시총 상위 10위 이내 혹은 20위 이내에 10조짜리 이상의 기업이 상장되는 경우에는 위험 상황으로 가정해서 대응을 할 겁니다. 제가 간과했던 부분이라서 송구스럽게도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인 게 우리가 목요일날 금리 인상을 대비하기 위해서 빅스나 UVXY 숏을 가져가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거기서 이제 수익을 얻으셨을 거고요. 지금은 대부분의 물량을 청산하는 게 좋아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영상을 찍기 시작하겠습니다. 아마 설 연휴가 끝나고 나면 목요일, 금요일쯤일 건데요. 목요일, 금요일쯤에도 마지막 매도할 기회를 줄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잠재적 위험이 어느 정도는 해소됐습니다. 왜냐면 지수 자체에 정점을 찍었기 때문에 하락의 정점과 상승의 정점은 찰나간에 왔다 찰나간에 갑니다. 그 찰나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한 일주일 정도 된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재적 위험입니다. 잠재적 위험 진단에서 이제는 남은 가장 큰 이슈는 금리 인상과 QT입니다. 양적 긴축이고요. 이거는 3월에 이제 예정되어 있습니다. 6월에는 이제 1월에 의사록을 볼 수 있어서 3월에 어떤 플레이를 할 거라고 나온 건데 3월에 금리 인상은 기정사실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금리가 올라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볼 거고요. 그리고 우리 이거에 대비해서 우리나라 자체로 봤을 때는 정부의 부채 비율이 66.2%란 거, 70%까지 가도 됩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돈을 풀었고요. 근데 우리는 이제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일어났던 그 이제 세금 추징이죠. 이제 원래 법적으로 적용 안 되고 있던 거를 법적으로 적용해버리면서 건설업종에서 크게 호되게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건설업종에서 당하면서 초과세수가 발생을 계속하고 있었던데 이번 정부가 그걸 뭐 완화를 시켜주진 않았어요. 코로나 상황일 때도 우리나라는 대출 금리를 낮춰서 제로에 맞춰서 비용을 적게 들면서 시장에 돈을 푸는 정책을 펼쳤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가계와 기업의 대출이 이렇게 컸던 겁니다. 이게 문제죠, 실제로. 가장 큰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채 비율이 높은 가장 큰 원인은 결국에는 여기 있는 이 가계와 기업의 대출을 편안하게 하면서 이 가계와 기업이 대출을 받아서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대출 받아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갚아야 되는데, 좀 그렇죠. 왜냐면 생계가 돌아갈 수 있게끔 한계 기업을 많이 양산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업 정부가 어느 정도의 초과 세수를 보내야 됩니다. 호주나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영업자분에 해당하는 분들이 300에서 1000까지 그렇게 지원을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이 조금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끝나고 나면은 자연스럽게 대선 전국과 연결되면서 대선 전국 전후에도 동일하게 이 50조에 대한 초과 세수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침공 이슈인데요. 이거는 동계올림픽, 북경올림픽 때 우리가 하계올림픽 때 러시아가 침공이 들어갔었어요.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봐야 되지만 원래 요란하게 일어날수록 그 요란함은 언제나 그 최악으로는 안 치닫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북한이 미사일 쏘는 것도 위험으로 여기에 산정을 안 해놨죠. 왜냐하면 그렇게 미사일을 계속 쏘는 게 확전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이런 미사일이랑 이런 우크라이나 침공 전에 군대 이동이 나타나는 거는 나 위험해, 나 힘들어 그거고요. 러시아가 이렇게 플레이하는 거는 지금 금리 인상 시즌에 경제적인 문제를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안보 문제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럼 정부가 만약에 주가가 떨어지거나 경제적 상황이 힘들어질 때 국민들로부터 화살을 외부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가상화폐 바닥 다지기고요. 반등이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여러 은행에서 이제 비트코인을 보관을 해준다. 금처럼 대우하는 은행들이 이제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NFT와 P2E 쪽에 관련된 우리나라로 예를 들면 위믹스입니다. 그쪽에서의 안정적인 성장세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P2E는 결국에는 킬러 게임이 나와야 됩니다. 플레이 투 원이잖아요. 킬러 게임이란 게 뭐냐면 디아블로의 그 생태계가 P2E랑 접목이 되는 순간 게임이 바뀌고요. 롤이라든지 배틀그라운드라든지 거기에서 게임과 아이템들이 P2E랑 연결되면 완전 다른 세계가 펼쳐질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P2E입니다. 피망의 막고의 머니를 사고 팔고 하는 거랑 비슷하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AMD와 엔비디아 주가가 급등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금요일날 야간에 그것도 진짜 미국은 지금 좀 심해요. 왜냐하면 새벽 5시 전후가 급등이 나옵니다. 이거는 언제 그랬냐면요. 2008년도 금융위기가 발생을 했을 때 시장이 암담했었거든요. 아무리 그 미 연준이 돈을 풀어준다고 해도 안 올랐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새벽 5시부터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플레이가 나왔었고요. 그걸 통해서 시장의 위기를 극복했고, 미국 시장에서 이런 위기 극복이 나온다면 우리나라도 동일하게 결국에는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신흥국 신용 위험은 러시아 사태가 1월 1달러 났죠. 그러니까 1월에는 일어나지 않고 결국 사실상 동계올림픽이 시작되는 저 시점이 제일 중요합니다. 6월 4일까지는 미국이 터키 쪽에서 이제 항공모함까지 보내는 상황이기 때문에 확전이 일어나지 않을 거고요. 치더라도 알잖아요. 하전 양면 전술이 공산당이 가지고 있는 가장 제일 잘 쓰는 정책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친하자 하면서 뒤통수 때리는 건데, 지금은 둘 다 강대강이니까 뒤통수를 때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위험도가 많이 떨어졌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파랬던 게 많이 녹색으로 이제 넣은 거고요. 만약에 상태가 전환이 된다면 이 부분이 그냥 플랫하게 녹색으로 전체적으로 바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잠재적 위험으로 완전히 내려가는 거죠. 그다음에 코로나입니다. 확진은 강세가 맞죠? 우리도 17,000명까지 올라갔으니까요. 근데 중증도가 재밌는 거는 오미크론 확진자 이전에 델타 변이 있을 때 5,000명대랑 똑같아요. 중증도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보인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중대본부에서 이제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오미크론의 치명률이 0.15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훨씬 더 낫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치료제가 그 역할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만든 치료제가 실질적으로 중증 환자를 제로로 만든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하나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씩 더 살펴볼게요. 그 다음에 금리 인상 이슈입니다. 채권의 가격이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슈팅 나올 때 이때 목요일날 전날 이렇게 금리가 상승해서 안 내려가다가 목요일날 야간장에 내려오면서 우리나라도 반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1.88을 다시 또 솟구칠 때 우리나라 주가가 꺾일 수 있다. 이게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 자체가 사실상 시장의 위험도를 조금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1년에 2% 금리라고 하면은 안전하게 요거에서 주식시장에서 일로 넘어가는 분들이 생길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1% 금리에서 차입을 했던 사람은 2%가 되니까 주식 비중을 줄여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월의 금리 인상은 기존 사실이고요. 3월부터 매입 자산 매각을 할 거냐 이러진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한 4월, 5월쯤에 시작될 거고요. 근데 가장 큰 요인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인플레이션 때문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라고 저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상 초창기에는 지금 오늘 지난주에 있었던 과도한 그 하락은 과도한 하락에 가깝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그 하락을 바로 몸소 겪었기 때문에 더 힘드실 거고요. 횟지적으로 수익이 나신 분들은 심리적으로 조금 괜찮구나 생각하실 겁니다. 이게 원래 하락장과 조정장은 그렇게 급박하게 한번 딱 당겨주고 난 다음에 고점을 돌파를 못하면 다시 사그라든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빅스와 UVXY에 대해서도 차트를 한번 보시면서 판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올해 금리 인상은 4회가 좀 유력해질 수도 있는데요. 저는 3회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래도. 왜냐면, 인플레이션만 좀 잡힌다면 3회 선 정도 선에서 막을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정부의 50조의 초과 세수, 이거를 정리를 해야 되는 거고요. 이 정도로 초과 세수 날 거였으면은, 지금 문재인 정부 초창기에 그거죠. 채권을 발행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 10조 정도 채권 발행하겠다고 했는데 못했죠, 결국에. 근데 지금 상황을 예측은 불가능했지만 사실상 이렇게 금리 인상이 되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거였으면 그때 돈을 빌려놓고 새로운 자산에 투자를 했다면 그것만큼 좋은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금리 상태였을 때 채권 발행하는 거는 무조건 정부한테 좋은 거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거는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우리도 향후 이런 상황일 때는 이게 사이클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이런 저금리 상태는 호황이 오고 난 다음에 5년이나 10년 정도 뒤에 또 올 거예요. 그때 그 사이클의 궤도에 타야 된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을 볼까요?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인데요. 이제 동계올림픽까지 조심하시면 되고요. 동계올림픽 때 이제 철수를 하면 그거고요. 2월 4일까지 미국이 훈련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폴란드와 그 다음에 벨로루시 3국에 다 지금 이후에 군대가 들어가 있고요. 우크라이나가 왜 아킬레스건을 착용하냐면 여기 있는 이벤트입니다. 나토는 우크라이나 동맹으로 끌어들이려고 한다. 그러면 우리의 그런 거 순방 치안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빨을 막아주는 입술이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하다. 그러니까 이거를 동맹을 하지 말라고 서면으로 계속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유엔 대사는 둘 다 여기랑 연결되기 때문에 직접 대화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요 내용이 제일 중요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크라이나가 미국한테 침공위험 그렇게 안 높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요. 이유가 뭐냐면 경제가 약간 파탄. 그러니까 러시아도 주가 팍 떨어지듯이 우크라이나도 주가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같이 겹치는 거죠. 러시아는 금리 인상에 주가 떨어졌어야 되는데 사실상 핑계를 바깥으로 돌릴 수 있었다. 그래서 저점을 확인하고 다시 재상승, 재반등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위험도는 조금 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주가가 급락을 하는 게 나오고 난 다음에 전쟁도 아직 안 일어나는 순간 지난주랑 비유가 완전 다르죠. 지난주는 상수로 보세요라고 했는데 전쟁을 한 것 같은 주식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전쟁을 안 해도 되고 국민들이 다 외국을 욕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괜찮아지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 걸 볼까요? 이제 가상화폐 연쇄 파동인데요. 가상화폐 연쇄 파동 보시면은 복구를 했죠. 일주일 전에 이게 급락을 했다는 거 다 기억하시죠? 복구했죠. 비트코인이 더 크게 상승하는 게 비트코인에 대한 정책이 나왔습니다. 리플이 못 오른 거는 오미크론이 너무 크게 펴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올라가는 시점에서 이제 뭐,
리플은 1,000원, 그 다음에 이더리움은 450만 원, 비트코인은 5,700만 원까지 가를 때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트코인이 이렇게 급등하는 거는 사실상 이거를 기축통화에서 안정장치로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비트코인을 필두로 해서 상승이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은 왜냐하면 새로운 바닥을 뚫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지금 여기 구간을 보시면 비트코인은 전저점을 뚫었고요. 이 리플 같은 경우도 다 뚫었지만 이더리움은 전저점 근방에 있었죠. 그러니까 얘의 반등보다는 얘의 반등이 더 크게 나오는 거고, 리플은 여러 가지 이슈도 있지만 오미크론의 영향으로 더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상승이 안 일어났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여기 1,400원 나오는 엄청 순간적인 순간에 매도가 일어났어야 되지만 저는 중장기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대응을 안 합니다. 저는 전고점까지는 일단 1차적으로 보시고요. 이 전고점까지 가는 동안에, 그러니까 이건 100%죠. 지금 수익에. 얘들은 전고점까지 가느냐 물으신다면 못 갈 것 같아요.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AMD와 엔비디아 보시면은 AMD, 엔비디아는 아직 회복을 못했죠. 얘네들이 올라오긴 했지만 여기 또 바닥을 기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얘네들도 비슷하게 바닥을 기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이거의 영향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금요일 밤에 엔비디아와 AMD는 둘 다 2%와 2.5%, 4% 정도 좀 큰 폭으로 반등이 나와주면서 추세를 그래도 살려놨다. 그렇게 봐주면 특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많이 살려놨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재미있는 거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회복을 못했지만 여기는 나스닥 거의 회복했고 넘어섰죠. S&P도 보시면 넘어서 있습니다. 다우 지수도 넘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결국에는 가상화폐가 아까도 한 번 더 말했던 순방치안처럼 입술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 가상화폐가 하나의 금리 인상기에 너무 급등돼 있던 거를 충격을 완충작용을 미국 시장 자체에 완충작용을 해준 거고요.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그 충격에서 조금 벗어나기 힘들죠. AMD와 엔비디아를 둘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되는데 결국에는 이 AMD와 엔비디아가 하는 그래픽 카드가 다른 파트에서 팔릴 겁니다. 실감이 나는 메타버스, 실감이 나는 게임으로 전환이 될 거고요. 그리고 그 그래픽의 정도가 높아지면서 이게 점점 그래픽의 수준이 계속 높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실감이 나는 정도가 아직도 저희는 그래픽이라고 인지를 하잖아요. 그 인지가 사라질 때까지는 기술 개발이 계속 될 겁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그게 진짜 좋은 기술로 생각할 거고 그거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 전반적으로는 필요로 할 거고 그거를 다 디펜스하는 게 결국엔 D램이고 SSD 그러니까 조금 더 용량이 넓은 그런 그래픽 하드 디스크와 그 다음에 반도체 D램이 그리고 CPU가 적용이 돼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일단 이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신흥국 신용 위험입니다. 옆에 있는 걸 지웠는데 원래 이 왼쪽에 있는 CDS는 24점까지 돼 있었는데요. CDS가 종류가 많아요. 여기도 5년 CDS거든요. 지금부터 다시 한국계 나왔기 때문에 한국 통계를 가져왔습니다. 보다 보니까 18.34예요. 지금 이 왼쪽 거는 25까지 올라가 있는 거고요. 18.34. 두 개가 다른 통계라는 거죠. 그리고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S&P 레이팅을 따졌을 때 더 높습니다. 단 CDS만 낮은 이유는 CDS가 하락폭의 정도가 덜해서 그렇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폴란드가 CDS가 줄었죠. 폴란드가 우크라이나 그 다음에 러시아예요. 그 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가 떨어졌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여기 있는 차이나 왼쪽으로 보면은 차이나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그대로 올라가 있는데 실제로 주중에 엄청나게 높았었어요. 그게 떨어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터키도 국경을 맞대고 있죠. 이스탄불의 위치가 러시아랑 가까이에 있는데 좀 떨어져 있습니다. 브라질은 높아졌고요. 이제 신용 위험을 그대로 충격받았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 같은 경우에 급등이 나오죠. 추가적인 상승이 일어났습니다. 경제적인 파탄과 제재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하산이 미국이나 나토, 서유럽 국가들한테 갈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스는 높아졌습니다. 그리스도 똑같이 이런 사태가 되고 군사훈련이 발생하면 그리스 쪽에서 편안하게 상업 활동을 하기 힘들겠죠. 그 다음에 이태리 좀 높아져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높아져 있고 차이나
높아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지난주 대비해서 CDS가 조금 높아진, 근데 터키가 떨어졌으니까 이 터키와 관련된 기업들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독일의 CDS도 높아진 게 이제 눈길을 끄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결국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냐 마냐, 그 이슈가 크게 작용하고 있구나,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코로나 현황인데요. 코로나 현황 보시면은 확진자가 그렇게 팍 는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만 거의 2배, 3배에 육박하게 2만 1000명까지는 갈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근데 사망자가 어때요? 사망자가 줄었죠. 그 다음에 위중증 환자도 이게 433명이었던 게 277입니다. 치료제의 효과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 세계 코로나, 우리나라도 이렇게 늘었지만은 사망자의 수치는 거의 비슷하죠. 비슷하죠. 그러니까 여기 앞에도 33명, 40명 막 그랬어요. 근데 여기 있는 게 34명대에 머물러 있다는 거는 사실상 잘 대응하고 있다는 거고요. 지금 이 수치가 계속 유지를 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얘가 어떻게 됩니까? 2만 명 넘었는데 20명대, 2만 명 넘었는데 20명대가 된다면 독감 수준으로 대우를 해야 됩니다. 물론 백신을 맞아야 되는 건 맞는데 노바백스를 잘 이제 하고 기존에 있는 그냥 독감 백신이죠. 노바백스는 그러니까 사실상 독감 체제로 전환이 되는 거고 그걸 하겠다고 국가가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코로나는 벗어나 있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이 치명률이 높아질 때가 문제입니다. 델타 변이 진짜 위험했는데 오미크론 일단 해결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 세계의 이제 코로나 확진자 추세인데 떨어지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는 거고요. 사망자 추이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는 선진국이고 백신 접종률이 높은 국가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만 우리나라가 아닌 중진국들은 확진자가 늘면 사망자가 는다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코로나 현황은 아마 제가 봤을 땐 2월까지만 보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고요.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와 관련된 리오프닝과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투자는 지금부터 시작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투자를 하셨던 분들도 충분히 물타기가 조금 들어가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물타기 들어간 분량에 대해서는 향후 20, 30% 수익률이 나오면 그 물타기 분량만큼은 빼도 되잖아요. 그런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면 좀 재미있게 주식 투자를 지금 시장이 조정이라서 막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조금 안전적으로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잠재적 위험이었는데 지난주보다는 급박하지 않아요. 지난주보다는 훨씬 더 낫고요. 설 연휴 잘 보내시고 다음 주는 목금 거래가 될 건데 아마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거라고 그냥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겠습니다. 새해에는 좋은 소식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